이번에는 2020년 8월 20일 대성에서 봤었던 건데요. 나형 30번 문항을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GX가 이제 fx랑 이제 EFA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A에 따라서 범위가 바뀌는데 이런 형태의 그 식이 주어졌을 때 이 GX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마 이제 풀어보신 분이라면 Y는 FA에 대한 대칭성을 띠게 되는 거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요 EFX와 EFA-fx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Y는 뭐 x-1의 3승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개형 자체는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거든요. 얘는 그럼 이 점이 이제 1,1이 될 텐데 1,1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a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잡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1이라고 잡고 한다면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1이니까 x축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여기까지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일단은 EFA의 마이너스 fx니까 자 보시면요 일단은 요 마이너스 fx를 지금 보면 마이너스 fx니까 x축 대칭이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요지 이 지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개형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EFA니까 이걸 다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결국 fx의 개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 fx는 1보다 작을 때는 fx가 되다가 여기까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는 이쪽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gx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결론을 통해서 이 그 gx라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자, 요 개형 보이시죠? 요 개형이 여기를 기준으로 y는 fa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이쪽 그래프 그 다음에 원래 fx 그래프 이렇게 돼서 y는 fa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약간 2차 함수처럼 이런 개형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식을 보면 얘가 y는 fa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었다면 근데 이제 집합 A는 이제 K에서 극대이다. 그 다음에 B는 K에서 극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은 이 그래프에서는 극대인 게 한 개 존재하겠죠. 극소인 거는 이제 없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A는 NA 더하기 NB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SA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그 다음 조건이 뭔지 보니까 S-1 더하기 S3는 2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S-1과 S3이 2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개형을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A가 1인 경우에 그죠? A가 1인 경우에 극대인 점이 한 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이제 이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의 개수를 더해 가지고 2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개수니까 이게 가능한 게 이제 2, 0이거나 1, 1이거나 0, 2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극대인 점만 존재하고 극소인 점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극점을 하나씩만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y는 뭐 x 뭐 세제곱 플러스 4를 그릴 거야.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한번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a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a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y는 fa가 될 테니까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y는 f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a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이렇게 올 거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보다 클 때,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극대인 점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로. 근데 만약에 뭐 내가 또 여기를 a로 잡았어. 이번에는 여기를 a로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a보다 클 때는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대칭 이동시킨 요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때는. 그러면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극대냐 극소냐, 여기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죠. 그쵸?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이 극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역시나 한계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는 뭐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2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든 3이 되든 어차피 이제 한계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다른 게 두 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개 존재하는 게 없죠. 계속 한계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그 값이 두 개인 그래프로 먼저 유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번에는 그 값이 두 개 있는 3차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값이 두 개 있는 3차 함수로. 요건 이제 지우고요. 자, 요건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런 개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를 한번 a로 잡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 a로 만약에 잡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는 fa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게 될 테니까 얘는 개형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거든요. 얘가 뭐 좀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내가 a를 기준으로 gx를 표시를 해보면 x가 a보다 작을 땐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극대인 점이 하나, 두 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극소인 점이 하나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게 지금 합쳐서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만 3개가 존재해 버리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상황 선정을 조금 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볼 거냐면, 자, 이번에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fa로 한번 잡아 볼게요. y는 fa. 그죠?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럼 gx의 개형이, 여기를 제가 만약에 a라고 잡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는 극대인 점이 하나 존재해요. 여기서 한 개. 그럼 극소인 점은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sa라고 했을 때 얘는 1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s-1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겠군.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제 S3도 1이 나오려면 어디를 잡아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y는 fa로 잡아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건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오다가 이 그래프는 개형을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개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gx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a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오다가 a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얘도 극대인 점이 1개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돼서 이때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f'x는 지금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나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s가 a보다 그 a에 대한 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그래프를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극점에서 fa를 잡았는데 만약에 a보다 한 이쯤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y는 fa가 되겠죠. 그럼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됐냐? 여기까지는 fx가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gx는 여기 한 개 극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아까 한 개였다가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이 경우에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x1하고 x2 여기서 말하는 x1하고 x2는 누가 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잡은 a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3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리하면 그럼 fx는 f'x는 3에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아까 위에서 f0이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요. 그럼 f0이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x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1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g1은 뭐냐 라고 했으니까 g1을 한번 해보면 gx가 그러면 x 세제곱 여기 그냥 씁시다. fx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는 2f-1이 되고요. 마이너스 f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x1일 때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1은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죠.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1은 2f-1 빼기 f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f-1이랑 f1을 구해봐야겠죠? 그럼 f-1은 자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0이죠. 그 다음에 f1은 1 빼기 3 빼기 9 빼기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f1이니까 여기는 그냥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2는 뭡니까? 라고 했으니까 f2는 우리가 여기서 fx를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f2는 8 빼기 12
빼기 18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0, 요건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7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G1 빼기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1이 16이었고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27이 돼서 얼마가 나오냐? 43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나 상황 설정을 이제 해보고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라서 아주 30번 문항을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 이 과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보면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요번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상황 설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